지금 여기 93K까지 왔으니까 94에서 95K 정도 갈 것 같아요. 요 고점을 살짝 이렇게 넘기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좀 세게 걸리면 15% 안팎 정도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. 그 다음에 10만 달러 깨러 가는 그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. 10만 달러 도달은 12월쯤에는 되지 않을까. 1월에는 제 생각에는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것 같아요. 이때는 한 20에서 30% 정도 아주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하락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플 것 같아요.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하락 뒤에는 정말 찐 상승이 있을 것 같아요. 하락한 후에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80에서 100% 정도 오르지 않을까. 네, 안녕하세요. 성정길입니다. 지금 시각은 11월 19일 화요일이고요. 네, 오전 5시 54분입니다. 간밤에 또 변화가 좀 있었죠. 네, 왔다 갔다 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변동폭이 좀 왜 이렇게 변화가 세냐 뭐 이렇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저께도 아니죠. 오늘 새벽이죠. 한 12시 45분쯤 네, 이쯤에 제가 생각했던 가격 92,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. 제가 한 시나리오가 2개 정도 있는데 오늘은 그 메인 시나리오 2가지를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. 늘 말씀드리지만 시나리오는 그저 시나리오일 뿐입니다. 그 시나리오대로 될지 어떨지는 지나봐야 알죠.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 제 시나리오대로 투자해서 피해를 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. 선물 투자에 활용하시면 더더욱 안 되고요. 일단 요 가격이 일단은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. 네, 현재까지의 최고점이죠. 현재까지 역사상 최고점 93,000달러인데 사실 저는 여기를 찍고서 보면은 계속해서 네, 하방을 얘기해주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데 불장이다 보니까 그걸 다 무시하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좀 꽤 떨어질 걸로 봤어요. 사실 여기가 한 86,000, 87,000 뭐 그 정도까지는 빠졌는데 저는 한 85,000까지는 그래도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여기 정도까지 빠지고 이제는 그 근처로 안 오고 있습니다. 제가 어제 아침에 방송했을 때가 이때였죠. 네, 이때 방송 끝날 때 15분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서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끝냈거든요. 그게 아마 경매 방송 이후에 해서 라이브로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. 회원 가입은 한 달에 990원입니다. 한 달에 대략 한 30개 정도의 라이브가 있어요.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요때 15분봉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 상방이 있을 것 같다. 하지만 15분봉이니까 뭐 큰 찐 상승은 아니다.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저도 여기까지 올라갈지 몰랐어요. 92,000까지는 올라갔습니다. 저는 92,000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 근거가 뭐냐면 93,000 찍고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했잖아요. 여기가 92,000이 조금 안 됐거든요. 91,000 어쩌고였는데 그걸 넘어섰다는 거죠. 네, 여기에 저항대가 되게 세서 못 넘어오는 거 보이시죠?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?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뭐 약간 뿅망치 같은 느낌이 있죠. 여기를 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. 좀 자세히 보면 보여요. 그쵸? 계속해서 빠졌다가 돌파 시도하는데 못 가고 돌파 시도하는데 못 가고 계속 이랬었는데 이걸 뚫어낸 거죠. 네, 그거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여기서 또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죠. 이게 지표를 그러니까 뭐 차트는 뭐 볼 필요가 없다. 그냥 비트코인 사서 쭉 보유하면 된다. 그런 댓글들이 좀 달리는데 동의합니다. 되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저는 차트 보는 게 신기하고 재밌기도 해서 저는 뭐 자주 봅니다. 여기 보시면 여기 상승이 있었죠. 고점이 높아졌죠. 뭐 이거는 초등학생인 제 아들이 봐도 모를 수가 없어요. 꼭지점이 더 높아졌잖아요. 그리고 RSI는 꼭지점이 더 낮아졌죠. 과매수 부근에서 요거 아래에서 뭐 요런 데서 나타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.
과매수 구간, 그러니까 70 넘어갔을 때 낮아지는 게 중요합니다.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분명히 낮아졌잖아요. 고점은 높아지고 하락 다이버전스거든요. 하락 다이버전스가 꼈으니까 하락이 있었죠. 그 다음 요런 지표가 나왔을 때에는 좀 단기적인 하락이 있습니다. 15분봉이니까 단기적이죠. 5분봉, 15분봉은 좀 단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 생각엔 92K를 깼으니까 이제는 좀 상방 쪽으로 갈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더 높다고 생각해요. 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여기에서 뭐 한 100만 원 정도 높아지냐 뭐 이게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. 언제쯤 뭐 한 1000만 원, 2000만 원 더 오를 수 있냐 이게 궁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찌됐든 저는 그래요. 네, 저는 100만 원 오를 게 뭐 궁금하진 않습니다. 뭐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1억 2,700인데 뭐 1억 3천만 원이 되는 거 별로 안 궁금하잖아요. 언제 1억 4천만 원, 언제 1억 5천만 원이 되냐, 뭐 이게 저는 궁금하거든요. 그럼 여기서부터 이걸 뚫고 가는 거, 이거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 정도는. 근데 이렇게 고점을 갱신하면 아마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좀 세게 걸릴 것 같거든요. 이 4시간 봉인데 4시간 봉 하락 다이버전스는 좀 강한 지표죠. 네, 어찌됐든 여기까지를 그냥 하나의 뭉탱이로 봐서 엄청난 과매수 구간까지 올라왔죠. 그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이렇게 뚫었다고 치면 이러다가 얘도 뚫리겠죠. 하지만 RSI는 엄청 낮아질 거예요. 대략 한 요 정도밖에 안 올라올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이 고점은 더 높아졌는데 RSI는 되게 많이 떨어졌죠. 4시간 봉이란 말이야. 4시간 봉. 4시간 봉으로 RSI면 되게 그래도 신뢰도가 높은 편이거든요. 15분 봉 뭐 이런 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이때는 좀 강력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저는 숏을 치거나 매도를 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때 좀 하락이 좀 강하게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0%까지 빠질 것 같진 않고 많이 빠지면 한 18%? 네, 저는 한 10에서 18% 정도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매물대를 좀 봐야겠지만 어디까지 빠질지는 빠진 다음에 안 빠질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 빠진다 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니까 빠진 다음에 그때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 메인 관점이에요. 일단은 92,000 넘었으니까 그래도 여기를 좀 다시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지금 여기 93K까지 왔으니까 한 94에서 95K 정도 갈 것 같아요. 진짜 많이 가면 99K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시나리오가 바뀝니다. 이 정도 올라가면 제 생각에 RSI가 여기 못지않게 좀 높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. 그러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안 걸려요. 네, 그때는 좀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뭐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지표 보면서 그냥 분석을 할 뿐입니다. 전 예언가가 아니에요. 그래서 제 메인 관점은 요 고점을 살짝 이렇게 넘기면서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넘기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좀 세게 걸리면 좀 하락이 한 15% 안팎 정도 나오지 않을까. 그때가 좀 매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저도 그런 지점을 좀 기다리고 있고 그런 때가 오면은 그때 좀 매수 포지션이나 좀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. 뭐 지금 뭐 포지션 잡고 있는 건 없어요. 지금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. 뭐 아주 작게 조금씩 들어갔는데 뭐 큰 재미는 못 보고 있습니다. 네. 이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메인 관점이에요. 좀 세 가지죠, 세 가지. 여기를 고점을 일단 넘길 것 같고 일주일 내로 있을 거예요. 뭐 한 짧으면 하루 이틀, 좀 길면 한 3, 4일? 네, 일주일 내로 있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좀 하락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겠다. 왜냐하면 너무 단기에 많이 올라가지고 한 10에서 15% 정도 조정이 있을 것 같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10만 달러 깨러 가는 그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. 10만 달러 도달은 한 12월쯤에는 되지 않을까. 빨리 되면 11월 말도 될 수 있는데 그냥 무난하게 한 12월 초 정도 있을 수 있겠다.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12월 18일 정도에 FOMC 회의가 있잖아요. 요때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면 요때는 10만 달러를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12월 달은 좀
가능성이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10만 달러 도달하는 시기는 뭐 하루 이틀 만에 10만 달러 됐으면 좋겠지만 뭐 저도 됐으면 좋겠죠.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이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뭐 한 10만에서 12만 달러 정도 간 다음에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1월에는 제 생각에는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것 같아요. 이때는 한 20에서 30% 정도 아주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하락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플 것 같아요.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하락 뒤에는 정말 찐 상승이 있을 것 같아요. 하락한 후에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80에서 100% 정도 오르지 않을까. 네, 그래서 저는 두 개 정도 좋은 자리를 기다리고 있어요. 여기서 나오는 한 10% 정도의 하락. 되게 좋은 매수 자리가 될 것 같아요. 이 뒤에 이러면 대략 한 85,000원에서 한 10만 정도 되니까 한 20% 정도 상승이 있는 거고 요때는 한 80% 정도 상승이 있을 것 같아서 요때는 가장 기대하고 있는 자리입니다. 요 두 개의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냥 좀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중국집을 하는데 정길성이라는 중국집을 하는데 장점이 있어요. 제가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차트만 보고 있으면 계속 손가락이 근질근질 하거든요. 자꾸 막 트레이딩 하고 싶고 막 그런 온갖 욕구들이 다 솟구치는데 중국집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저께도 일찍 자지 않았겠습니까? 되게 좀 피곤하고 본업에 충실하다 보면 시간이 되게 잘 가요. 이게 일주일 기다리는 거, 한 달 기다리는 거, 이게 되게 곤욕인데 중국집 하다 보니까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하러 많이 와주셔서 네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중국집에서 짜장 짬뽕 열심히 볶으니까 시간이 좀 잘 가더라고요. 그래봤자 끼케야 뭐 한 두세 달이잖아요. 두세 달. 뭐 길다면 긴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2022년부터 코인 모으기 시작해서 비트코인 모으기 시작해서 벌써 좀 있으면 만으로 거의 3년째 모으고 있는데 지금 2년 반 정도 모았거든요. 22년 한 5, 6월 때부터 비트코인 모으기 시작한 것 같아요. 물론 그 전에도 계속 있었는데 한 개 정도는 항상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모은 게 한 이때쯤이었던 것 같거든요. 3년도 이렇게 기다렸는데 한 두세 달 기다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? 그냥 본업에 충실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날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제 메인 관점이에요. 근데 이렇게 안 되는 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작년 차트를 좀 보시면 이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요새 들어서 조금 듭니다. 요새 지금은 한 이쯤에 와 있는 건 아닐까?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. 작년 이맘때 차트를 보면 되게 이상했어요. 좀 계단식 상승이라고 할까요? 상승했죠. 그 다음에 좀 약간 횡보하면서 살짝 올라가요. 그다음 또 상승하고 또 이렇게 횡보하면서 좀 올라가고 또 상승하고 막 이런 패턴이 나타났거든요. 이런 패턴이 잘 없는 패턴인데 찐 상승이 나타날 때 이런 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요때뿐만 아니라 요 뒤에를 이렇게 봐도 계속 그랬죠. 요 앞에를 또 봐도 여기는 좀 여기서부터 그게 시작된 것 같아요. 하락한 다음에 횡보하다가 뭐 코브라 상승이 있었다가 코브라처럼 머리를 이렇게 쳐들죠. 그리고 상승하는 듯 횡보하면서 또 상승하고 또 이렇게 또 횡보하다가 또 상승하고 요런 패턴이 작년 이맘때쯤 나타났었거든요. 작년에 9월, 10월, 11월, 12월 계속 올랐어요. 9월, 10월, 11월, 12월 1월 달에 좀 조정이 있었다가 다시 좀 조금 올랐죠. 그래서 다 회복은 했어요. 그다음에 2월, 3월 이렇게 계속 올랐어요. 7달 연속으로 이렇게 올랐거든요. 비트코인 역사상 월봉으로 7달 연속으로 오른 건 작년이 유일했어요. 그러니까 대단한 상승이었거든요. 고래동 공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 상승을 다 누리셨죠. 고래동 공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기를 이렇게 상승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 조정이 왔어요. 그 다음에 한 22% 정도 조정이 왔거든요. 요즘 차트를 보면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. 그러니까 큰 하락 없이 제가 아까 뭐 10에서 18% 정도 조정이 있은 다음에 10만 달러 찍는 게 메인 관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차트는 비트코인 흐름은 상승이 있으려면 이렇게 좀 꾹 눌러주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조정 받았다가 그 다음 더 세게 튀어오르고 이게 정석인데 이 과정이 좀 생략이 되는 거죠. 오히려 응축을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횡보하다가 그때 그 다음에 튀어나가는
이런 패턴으로 그려질 수도 있겠다. 이게 서브 관점이에요.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올해도 그럴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. 보시면 약간 그 비슷한 느낌이 들 거예요. 요즘에 좀 큰 조정 없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. 여기서 보시면 좀 계속해서 좀 완만하게 상승하죠. 상승하다가 뭐 물론 이것도 조정이라고 보면 조정이지만 그 다음에 엄청나게 세게 튀어 올라갔죠. 그 다음에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. 물론 긴 기간은 아니지만 한 5일 됐나요? 한 일주일 가까이 이렇게 위에서 쉬고 있거든요. 이렇게 위에서 쉬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. 작년에 상승장 모습도 이랬거든요. 또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쉬고 있다가 한번 이렇게 튀어 오르고 또 이렇게 위에서 쉬고 있다가 튀어 오르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. 이게 제 두 번째 관점이거든요. 근데 이건 예측이 안 돼요. 네, 이거는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.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요새 좀 들어요.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어저께 밤에 이렇게 92,000달러를 넘어서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제가 항상 아침에 5시에 알람 맞춰놔서 5시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92,000이 넘어 있더라고요. 어쩌면 좀 상승으로 바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조정받은 다음에 10만을 갈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. 조정 없이 또 이렇게 있다가 코브라처럼 갑자기 팍 싸서 10만 달러 도달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네, 이럴 수도 있습니다. 아무튼 중요한 건 팔지 마세요. 네, 그리고 함부로 쇼 치지 마시고 괜히 쇼 쳤다가 좀 손해 보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고 지금 팔았다가 다시 사면서 오히려 좀 괜히 평단만 높아지고 수량만 잃으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불장에서는 그냥 쭉 가져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저처럼 얕은 생각하면서 뭐 차트 분석해가지고 돈 더 벌려고 해봤자 더 손해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또 꾸물꾸물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러다가 또 92,000달러 다시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그냥 93,000 그냥 스무스하게 뭐 드라마틱하게 팍 넘지 않고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때 정말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계속 고점을 높였거든요. 전 작년에 이때 정말 다 기억이 나거든요. 최근이잖아요. 계속해서 고점을 이렇게 막 넘기면서 고점을 계속 높이면서 상승하더라고요. 이게 꽤 오랜 기간이거든요. 한 달 반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었어요. 이게 뭐지 하면서 계속 올라가더라고요. 조정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안 나오더라고요. 이런 장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진짜 탈자리를 안 주고 계속 가는 거죠. 네. 그럼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?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. 그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저는 매수 자리가 잘 안 보여요. 네, 저는 이럴 때 매수 잘 못하고 이럴 때 매수 잘 하시는 분께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전 잘 모르겠으니까. 92,000을 또 이렇게 목전에 두고 있네요. 이제 한 7만원 되겠네요. 7만원만 높아지면 92,000달러에 다시 도달하게 됩니다. 물론 여기쯤에서 저항이 한번 걸리겠지만 뭐 여기는 강력한 저항은 아닌 것 같아서 충분히 뚫어내고 한 94,000 94K는 비트코인이 한 번도 도달해 본 적 없는 자리이긴 하죠. 이렇게 무난하게 오르다가 1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. 요즘 들어선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뭐 지켜보시죠. 네, 이게 작년 이맘때의 모습이에요.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 초까지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오르다가 갑자기 확 올랐거든요. 이렇게 지금처럼 무난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10만 달러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. 이게 제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. 어찌됐든 둘 다 상방을 보고 있잖아요. 저는 시즌이 끝났다, 이제 하락한다, 뭐 이런 생각은 뭐 1도 들지 않아요. 그냥 뭘 봐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. 뭐 중간중간 큰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사실 우리가 안 팔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. 그냥 비트코인 이미 갖고 계시면 그냥 쭉 보유하면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팔지 마시고 쇼 치지 마시고 그냥 비트코인 갖고 계셨으면 잘 투자하셨으니까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조정이 뭐 중간중간 한두 번 크게 나올 수는 있어요. 뭐 적게는 한 10%, 많게는 한 20-30% 빠질 수 있는데 당분간은 그냥 온몸으로 맞으면서 상승을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년 3월까지는
그냥 본업에 충실하면서 저도 요즘에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본업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크게 올라와 있지 않을까요? 네, 비트코인 투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냥 잘 투자해 놨으면 가만히 냅두고 수확 처리되면 수확하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이건 로그 차트인데 비트코인 그 맥시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. 그러니까 굳이 4848 할 필요 없다. 그냥 잘 샀으면 설사 이렇게 꼭대기에서 샀어도 그냥 사가지고 그냥 오래오래 가져가면 그냥 돈 벌 텐데 뭐할로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냐. 그냥 쭉 가져가라. 비트 맥시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. 네, 저는 좀 쫄보라서 너무 쫄보라 가지고 요런 하락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. 요런 하락을. 이게 엄청난 하락이거든요. 몇 퍼센트 하락했나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로그 차트라서 좀 왜곡이 있는데 2017년에 84% 하락이 있었고요. 2019년에 72% 하락이 있었고요. 2022년에는 78% 하락이 있었거든요. 굳이 이거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가야 되나요? 일부는 파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저도 이렇게 전략 매도는 추천하지 않습니다. 저는 그냥 반반 전략이 좋은 것 같아요. 반 정도는 그냥 쭉 가져가는 거예요. 뭐 한 30년. 노후 자금으로 쓸 때까지 좀 쭉 가져가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. 반 정도는 요럴 때 사서 그냥 이렇게 올라갔으면 좀 팔고 또 하락이 있으면 좀 또 사고 또 쭉 올라가면은 이때 좀 팔고 반 정도는 트레이딩하고 혹시 또 계속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. 비트 맥시 분들 주장에 따라서 반 정도는 그냥 신경 끄고 좀 오래오래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면 그냥 모든 시나리오가 다 어느 정도 커버되지 않겠습니까? 저는 이렇게 올인 전략 저는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. 그래서 큰 부자가 안 된 것 같습니다. 올인 전략. 전 이게 물론 되게 좋죠. 잘 되면 너무 좋은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. 네, 우리가 적당한 부자로만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억 부자 정도면 그냥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막 1조를 탐내는 거죠. 너무 숫자가 커서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코인 투자로 한 10억만 벌어도 충분한데 꼭 100억을 벌려고 하다가 좀 크게 미끄러지는 일이 좀 많거든요. 그래서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좀 반반 정도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이렇게 투자하면 이렇게 돼도 돈 벌고 이렇게 돼도 돈 벌고 뭐 어떻게 돼도 돈을 벌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반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나. 그러니까 우리가 토끼를 통째로 먹지 않고 그냥 뒷다리 정도만 먹어도 충분히 배부르거든요. 제가 생각했을 때. 요 정도로 전략을 잡으면 어떨까?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도 나름의 전략을 잘 세워보시고 이렇게 댓글들 보면 자꾸 뭐 매수 타이밍 나중에 뭐 함께 하겠습니다. 뭐 매도 타이밍 뭐 알려주세요.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제 전략이잖아요.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방송하는 거고 여러분들 전략은 여러분들이 잘 세워보세요. 네, 그런 거 좀 부담스럽습니다. 네, 저 덕분에 돈 벌었다 이런 댓글도 부담스럽습니다. 돈을 버셨다면 여러분들이 투자 잘하신 거고 돈을 잃었다면 네,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겁니다. 어찌됐든 네, 저는 여러분들의 뭐 리딩방이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안 벌고는 전적으로 여러분들께 달려 있습니다. 저는 그냥 시나리오, 소설일 뿐입니다. 소설. 제 소설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Never sell your Bitcoin.